예, 안녕하세요. LGU 플러스의 송주영 연구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발표를 할 때는 사실 20분, 30분 발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거는 단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그렇게 약간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예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배우는 학생이시라고 제가 이해했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와 지식과 경험들을 때려박을 예정입니다. 20분 동안. 그러니까 20분 동안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잘 듣고 느끼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 길 다들 왔고 경험이 중요하고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래서 제목은 밝은 세상을 위한 여러분들의 U 플러스 여정인데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취업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실제 현업에 있는 기술이 뭔지도 얘기해보고 싶고 많은 걸 전달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다시피 20분 동안 때려박을 예정이에요. 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 딱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설득의 힘, 그리고 AI를 더 이상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AI에도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저희의 BSS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유큐브라는 게 있습니다. 유큐브라 불리는 BSS 시스템, 그리고 차세대 프로젝트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유효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식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가. 이 자리도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만 한다,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무슨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설득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3가지를 잘해야 설득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옛날에도 첫 번째가 로고스, 그리고 논리와 이성적인 자료와 힘이 굉장한 설득에 중요하다. 그리고 팩트 체크, 그리고 그게 비교 자료, 대조 자료,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파소스를 얘기하고 감정과 공감의 연결고리가 돼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 공감이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설득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에소스를 얘기합니다. 이 어떤 사람, 누가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도 어떤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이 3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직 좀 자세하게 얘기해보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고 논리적 추론이 필요합니다. 예시는 여러분 심리학 연구에서 솔직함이 신뢰도를 87% 증가시킨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가짜 데이터 그냥 적은 거지만 이런 데이터를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파소스, 공감이 되는 이야기. 여러분 팔이 부러진 순간을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 내가 겪은 이야기, 제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설득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에소스, 오타났네요. 에소스 얘기 나오는데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그래서 제 소개를 다시 드리면 우측 아래에 송주영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여러분 구글에서 AI 모드 AI 검색하면 요약하는 게 나왔어요. 제가 드디어 송주영이라는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제가 첫 번째 뜨는 사람이 됐습니다. 드디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가장 송주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난 10년 동안 무수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여러분들의 이 컴퓨터 씬, 우리의 CS 씬에 있다면은 여러분들 저를 다시 보는 날이 올 거예요. 또 올 거고 2년 후든 3년 후든 여러분은 분명히 저를 다시 볼 일이 있고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약속드리건데 아마 이제 초면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다른 발표 자리에서 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 자, 제가 유명해진 거는 AWS 히어로즈라는 프로그램 때문인데 아마존에서 선정하는 전 세계적으로 선정하는 전문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그 100만 테크 유튜버부터 100만 소프트웨어 유튜버부터 대학교 교수님, 저 같은 직장인들 그렇게 모든 전 세계 한 200명에서 250명들을 선정했는데 저는 컨테이너 히어로라는 분야에 국내에서 원앤온리 월드와이드 20명 정도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WS 대표나 뭐 이렇게 CTO 분이나 만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제가 실제 거기서 배웠던 것들,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다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자, AI 성장.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AI가 엄청나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AI, 저기서도 AI, 여러분들도 엄청 이제 하루하루 다 쓰고 있을 거고, 근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알겠으니까 뭐 해야 되는데, 취업해야 되는데 도움되는 게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자,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건 저는 한 달에도 한 2번씩, 3번씩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외부 초청도 받고, 사내에서도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는 받는데, 과거에는 제가 프레젠테이션 30장, 이거는 40장짜리의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만든 건데, 주제는 AI 시대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였어요. 자, 이 자료 40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30분 채 안 걸리게 이 자료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AI를 활용했기 때문이죠. AI 시대의 투자형 전문가다, AI 일자리를 대체하는 삶,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물어보면 AI가 과연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어들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줄어드는 게 사실인가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줄어드는 건 사실은 아니지만 일자리는 당연히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이 대체할 건지가 여러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 AI 어떤 일자리가 어떤 기계나 어떤 것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변화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섹션이 AI, 보안, 네트워크 여러 가지 세션으로 저희가 지금 강연을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 AI의 전문가가 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에서는 저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보안도 저도 전문가일 수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도 저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명의 사람이 모든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날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한 명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리고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나올 거니까.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는, 현재 일자리는 대체될 수도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다. 특히 AI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대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만들거나 공부를 하는 방법이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저거 왜 어떻게 30분 만에 만들었죠?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한테 내가 만들어질 주제를 던지고 프롬프트가 나오면 그 프롬프트를 요약해서 딥 리서치나 구글의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나 이런 것들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줘 라고 질문을 만든 다음에 그 요약을 다시 딥 리서치에 돌리고, 그걸 AI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에다가 자연어로 돌리면 바로 데이터가 너무 자세하게 잘 만들어집니다. 뒤에서 봤던 이런 이미지, 옛날에는 PPT를 만드는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없으면 발표를 이런 퀄리티로 발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다 뭐 이미지를 만들려면 구글에서 한참 오피셜 이미지를 구했어야 됐고, 이제는 이미지를 다 그려주는 시대에 다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봤을 때 뭘 물어볼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될지,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어떤 질문에 의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why, when을 알고 있어야, 내가 왜 질문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 LLM이나 AI의 잘못된 환각 현상이나 여러 가지 약간의 어투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할 일이, 과거에는 한 달에 제가 발표를 하나밖에 못했었는데 지금은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고 전혀 다른 주제로 발표를 만드는 자료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려울 때는 어렵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한테 발표할 때는 그 내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년 후에는 3년 후에 대학생의 강연을 해야 되고 6년 후에는 6년 후에 대학생에게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어떤 방법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으면서 어느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플라톤 동굴의 비유인데 동굴 속에 평생을 살았으면 빛이 있는 세상을 가더라도 그게 이제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실제로 강의를 만들기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만들기도 하는데 제 온라인 강의의 수강생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이게 개공하는데 자 그러면 강의를 사놓고 10% 이하로 들은 사람이 전체 보수의 절반이 넘고 어떻게 신기하게도 모든 공부에 대한 섹션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90% 이상 들은 사람이 저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오른쪽 우측으로 완전히 편향되어야 여러분들의 커리어, 여러분들의 취업 이런 것들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학습을 멈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좀 있으니까 U+는 U큐브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즈니스 서포트 시스템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통신의 가입이나 번호 이동, 탈퇴, 변경 모든 일을 처리하는 저희 U+의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U+에서 가장 큰 시스템이고 가장 오래된 시스템이며 그리고 여러분 소프트웨어 난이도, 프로덕트의 난이도는 사용자가 다양할수록 사용자의 심지어 나이가 다양할수록 그리고 굉장히 시스템이 오래 서비스한 걸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기술 부채 때문인데요. U+가 통신 사업을 한 지가 2G, 3G, 4G, 5G까지 벌써 한 20년, 30년의 시간이 흘렀죠. 근데 이 시스템은 그때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고객들을 모두 7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고객 데이터를 하면서 10대, 20대들의 여러분들의 젊은 세대들까지도 다 그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어려운 난이도를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고 풀어내야 하는가인데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걸 풀어내야 될 방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과거에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 때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와스, 어플리케이션 백엔드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캐시를 만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해요. 지금도 할 거고 사실상 그 방식들은 계속 유효할 겁니다.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과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 캐시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들은 사실상 여전히 유효할 거기 때문에 그 방식은 인간의 사고 방식과도 같기 때문에 그것들은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유지될 거지만 그거에 대한 길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AI 기술 같은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힙한, 핫한 그런 기술을 쫓다 보면 여러분 다 얻어내지를 못하고 경험적인 사고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유큐브라는 시스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30년 동안 살아왔던 시스템이고 생물체처럼 진화했던 시스템이고 그때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정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핸드폰 요금이 10,000원 더 나오거나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중단으로 저희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킥오프를 했다고 해요. 저는 22년도에 U+에 합류했는데 22년도에도 저도 같이 합류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을 나열하고 문제를 해결할 경력을 뽑고 신규 인력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같은 신입사원들이 저희한테도 있었어서 그 친구들을 교육하고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데브옵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다 교육시키고 준비하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2023년 10월에 저희는 새롭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걸 꼭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 프로젝트와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끝마침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프로덕트 제품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잖아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차세대 프로젝트를 차세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사실상 없애줘야 되는 이름인데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프로덕트로 바꾸려는 노력을 23년도부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리팩토링하고 리크리에이팅하고 계속 리팩토링하고 뭐 계속 바꿔 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동안 바꿔놨던 걸 생각하면 과거에는 소스 레포지토리를 2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SSOT, 여러분들이 꼭 컴퓨터 공학도들이라면 인지하고 있었으면 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는 단어입니다. 단일 원천으로 데이터나 소스 코드나 거기가 하나부터 와야지 내가 그 일들을 추적할 수 있고 그거를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 보면 생각보다 왜 이렇게 만들지? 잘못 만들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일들, 그것들을 계속 변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선배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유큐브는 100개가 넘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백엔드의 서비스, 단일 파일 돌아가는 서비스가 100개가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사실 쿠버네티스라는 이제 EKS 위에 올라가져 있고 수백 개가 넘는, 수십 개가 넘는 데이터베이스, 그 안에 있는 수백 개의 DB, 수천, 수억 건에 달하는 데이터들, 이것들에 되면 ID가 개발 환경부터 스테이지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프로덕션 환경까지 수백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수백 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다르게 어떻게 관리하는가? 여러분들 이 일을 어떻게 빠르게 하면 되는가? 모든 것들을 기록을 남기고 2023년 10월에 돌아갔을 때 내가 그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력이 계속 쌓여서 축적돼서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의 삶이나 그리고 시스템이라 부르는 것들이 절대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리어를 쌓고 어떤 것을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정답인가? 라고 했을 때 꼭 그게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계속 연구와 집요한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기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4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코드를 했고 거기에 날린 풀 리퀘스트 수가 1년에 2만 개에 달합니다. 저희는 15명으로 구성된 팀이 있는데 풀 리퀘스트를 1년에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치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과물은 그냥 데브옵스 했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간단한 어떤 표식과 같은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그 과정과 경험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파고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계속 끊임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조를 다 개선하고 있고 지금도 구성하고 있는 중이고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코드를 통해서 구성합니다. Everything as Code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보안은 인증과 인가의 영역이 있어서 인증과 인가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나누는가 CI/CD 파이프라인부터 나누는가 우리가 배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가 워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세분화하고 그거에 대한 특징들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분, 3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상 너무너무 적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빠르게 배워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구성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이런 식으로 발표도 하고 뭐 외부 사례도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U+는 변화한다는 얘기를 멋있게 하고 싶기도 하고 세상은 변화하고 정말 많은 학자들과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 엔지니어들이 많은 것들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AWS, 아마존의 CEO는 앤디 제시라는 사람이거든요. 제프 베조스가 아니라 앤디 제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변화하지 말아야 될 거는 변화라는 단어 빼고는 없다. 모든 것은 다 어제와 오늘과 예측할 수 없고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트라이 앤 페일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라이프,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2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해서 향후 앞으로의 5년이 여러분들의 50년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여러분들이 가졌던, 진학했었던, 그리고 공부하고 있던 거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나머지는 4시 35분에 네트워킹 세션을 오시면 디테일한 질문들, 여러분들의 설령 이력서라는 질문들, 모든 것들을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